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요, 상당히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요. 잠시 뒤에 최후 진술도 전해드리지만요. 과거의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그 회사가 저 회사라고 했더면 두 분이 악착스럽게 월급도 받아가고 모두 빼갔을 겁니다. 뭐 도곡당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후 150일이 흘렀고요. 오늘 징역 20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늘 출석 장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구형량이요. 네, 일단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사실 자체가 16가지로 굉장히 많죠. 그중에서도 네. 가장 크게 이제 구형량을 결정할 수 있는 게 결국엔 이제 뇌물하고 또 이제 다스의 자금들을 다 횡령을 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용도 이런 데로 썼다는 것인데 네. 뇌물 액수만 해도 11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 법정형 자체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고 그리고 현재 이제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11년 이상, 15년 이런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또 한 가지 또 이 횡령 같은 경우도 100억 원대가 넘어갔을 경우에 11년 좌우 15년까지 이런 게 기본적인 양형 기준으로 돼 있다 보니까 네. 그 두 개만 생각을 해보셔도 20년 정도는 불가피할 정도의 형량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거죠. 네, 징역 20년, 벌금 150억, 그리고 추징금 111억이 구형이 됐는데요. 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변호인단과 함께 최후 진술을 준비하고 오늘 전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보이시던가요? 결국 뭐 핵심은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 그게 제일 핵심이고. 왜냐하면 네.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스 그 돈을 횡령한 것도 이제 무죄가 될 수가 있고 또 다스 관련 소송을 하면서 삼성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은 것 그것도 네. 이제 무죄가 될 수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묶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네. 뭐 이명박 대통령은 예전에 주장하시듯이 나는 이 다스의 주인이 아니고 또 다스와 관련해서 뇌물 받은 바도 없다. 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뭐 국정원 특활비 7억 받은 거는 그거는 뇌물이 아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공직의 네. 그 임명 대가로 받은 바도 없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해서 결국엔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네. 거의 플러스해서 이거는 사실상 정치 재판이다. 아마 이런 취지로 최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에 나올 때나 아니면은 구속이 됐을 때나 또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다 얼마 전에는요. 이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나면서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의 입장 발표, 이거에 대해서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관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은 억울하다. 검찰에 날 몰아가는 것이다라고 네. 지금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고 최근까지 계속 재판에 계속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재판에 계속 출석을 했고 나름대로 변론도 하고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신문에서는 이제 더 이상 검찰에 믿음을 줄 수 없다. 검찰은 나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유죄로 몰아가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검찰의 신문을 응할 수 없다고 이제 거부를 한 것인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검찰 결심까지 했고 최후 네. 진술까지 했는데 최후 진술의 내용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발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1심 재판이 이제 최종 남아 있습니다만 재판의 결과 유죄로 만약에 이제 판결이 된다고 한다면 네. 그런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주는 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죄목 자체도 정말 뭐 오늘 검찰 결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통령이라는 국가 공권력 자리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사유화했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엄중하게 꾸짖고 있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유죄 판결로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일관되게 거짓말로 자기가 지금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가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아줬던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옳은 자세도 아니고 그다음에 당당한 자세도 아니고 그다음에 범죄 내용과 범죄 어떤 성격에 대해서도 본다면 정말 좀 창피한 정도의 뇌물 또는 창피한 정도의 거짓말
또는 창피한 정도의 어떤 권력의 사유와 이런 게 아니었나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착잡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특히 네 번째 저렇게 예, 섰거든요. 헌법 질서에요. 훼손을 했다라는 것과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라고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유일하다라고 하면서요. 치욕적으로 밝혔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고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또 나머지 갖고 있던 재산은 다 나라에 사회에 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말씀대로 가지고 있는 건 집 한 채밖에 없지요. 근데 그 문제는 이제 지금 그동안 조사된 그 참고인들의 진술 또 네. 재판을 받은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 다스는 전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증거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것이 아닌가. 네. 과연 더더군다나 그 증인들이 안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증거 동의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엔 이제 재판부로서는 검찰이 제출한 그런 증거들, 네. 그 서면 증거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측에서 그런 그 서면으로 낸 진술에 믿을 수 없다. 네. 신빙성이 없다는 걸 입증할 수 있겠느냐. 쉽지는 않을 걸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중형도 좀 피하기 어려운 걸로 보이고 네. 돌이켜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네. 노태우 대통령은 1심 때 22년 6개월을 받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1심에서 24년 플러스 8년 32년을 받았는데 항소심에 들어가서 33년이고 네. 근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20년 구형받고 그리고 참 전직 대통령들이 이렇게 참 이렇게 그 피고인으로 서는 모습도 참 안타깝지만은 이렇게 네. 중형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현실이 참 그 국민들 입장으로서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양 변호사님. 지금 이제 10월 5일에 선고가 되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뭐 어쨌든 일률적으로 비교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20년 지금 검찰 그리고 재판에 임하는 그런 전략도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현재로서는 징역 20년 구형량에서 많이 깎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법리 다툼은 굉장히 복잡했었어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라 그래서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보다는 뭐 재단에 출연을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았거나 직접 뇌물죄라고 하지만 그래도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줬던 것이기 때문에 네.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게 아직까지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측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잡한 법리라도 있는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 직접 받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건 자체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많은 증언들,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들을 내놓은 분들이 다 주변에 측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라서 이 네. 진술의 무게감이 아무래도 법원의 판사 입장에서는 좀 신빙성이 그쪽에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늘 검찰의 구형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